자,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 종목에 따라 조금 다르게 써야겠죠. 하고 모멘텀 투자는 좀 구체적으로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되는지를 익히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윌리엄 오닐 이 책의 저자는 손잡이 모양, 손잡이가 달린 그릇 모양과 그 다음에 캔슬림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를 낸 분입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고요. 요게 손잡이가 달린 모양이라는 건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조금 장황할 것 같아서 나중에 책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저도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조금 더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분의 기본적인 어떤 투자의 원칙은 아까 본 손잡이 모양과 손잡이가 달린 모양과 캔슬림 원칙으로 투자를 했고 RS라는 상대적 주가 강도가 높아야 한다. 이거는 우리 주식 프로그램에 나오는 RSI라는 지표하고는 다른 겁니다. 바닥은 V가 아닌 U자이다. 하락장에서 성장주는 주요 지수보다 1.5에서 2.5배 정도 더 떨어진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장이 좋을 때는 이놈들이 많이 올라간다. 주봉의 좋은 패턴은 진폭이 좁다. 평균 거래량보다 많으면서 상승한 주가 평균 거래량보다 많으면서 하락한 주보다 많으면 긍정적인 신호이다. 주가 패턴의 80~90%는 조정기에 만들어진다. 여기서 말한 패턴은 아까 말한 손잡이가 달린 모양 뭐 그런 패턴입니다. 단기간에 20%씩 4번을 먹으면 100% 수익이 되는데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 들고 있다가 마지막 1년 동안 100% 먹었다. 뭐 이런 경우도 실패한 투자는 아니긴 한데 지금 이분은 짧게 적게 먹지만 많이 단기간에 먹으면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소개하는 분위기고 그런 책입니다. 참고로 20%씩 5번 아닙니다. 연속으로 4번 먹으면 100% 됩니다. 1.2의 4승은 2가 넘어요. 현재 분위기 주당 순이익, 분기 순이익입니다. 직전 1, 2분기 순이익이 급증하고 최소 20에서 25% 이상 성장하는 주식이 매수 대상이다. 순이익 증가가 10% 이하면 쓸모가 없다. 10% 정도는 별로 뭐 성장주라 보기도 힘들다. 나의 매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회성 이익은 차감한다. 땅 팔아서 돈 벌었다. 이런 거. 향후 1, 2분기 순이익 예상치를 비교한다. 같은 업종의 다른 주식도 살펴볼 것. 하이닉스를 산다. 그러면 옆에 삼성전자도 보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보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순이익 증가율이 10분기 동안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뭐 10%, 15% 이렇게 늘다가 갑자기 최근에 40, 50% 늘었다. 그럼 무조건 매수. 이런 주식은 폭등한다. 애널리스트 순이익 예상치가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레포트가 뭐 9월에 나오고 12월에 나왔는데 9월달 목표가가 6만 원이었는데 12월에는 6만 5천이 됐다. 다른 회사 애널리스트들도 예상치를 올리더라 하면은 좀 지켜봐야 된다. 유심히 봐야 된다. 2분기 이상 순이익 감소하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비슷하게 50%씩 성장하다가 어느 분기에 15%밖에 성장을 못했다. 이거는 아주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는 이걸 반영해놨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연간 순이익 증가율 3년간 주당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연간 증가율이 25에서 50은 되어야 한다. 순이익이 직전 연도보다 줄어도 다음에 크게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이어나갈 경우는 매수한다. 근데 이거는 뭐 대충 시장에서 다 알겠죠. 뭐 매출이 요번 연도 줄었는데 주가가 별로 안 빠져.
그럼 벌써 시장에서는 다음에 오를 거다라는 걸 눈치채고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될 거고, ROE는 17% 이상. 요거는 조금 가혹한 것 같아요. 이것까지 만족하면서 오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20% 이상 많아야 한다. 현금 흐름은 그 재무제표의 영업이익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순이익하고 차이가 한 20% 이상 더 많아야 한다. 이런 주식이 보통 성장주거든요. 반대로 예전에 루보 뭐 이런 사기치는 그 뭐 주가 조작하고 그런 주식들 보면, 분식 회계하고 이런 회사들 보면 재무제표상 순이익은 나는데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그게 몇 년씩 가고 그런 회사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할 때 성장주가 주도주가 된다. 최고의 투자 수익 주식의 4분의 3은 성장주이고 4분의 1은 턴어라운드주의다. 적자 나다가 플러스 되더라. 3년간 30% 이상 성장하다가 최근에 10에서 15% 순이익 증가율이 15%로 증가율이 낮아지면 이것도 아웃. 좋은 주식은 비싸다.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새로운 것이 너무 잘 팔려서 순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신제품이나 서비스, 뭐 아이폰 같은 거 1880년대부터 2008년도까지 최고 수익률 주식의 95%는 요 세 가지 중에 최소 한 가지를 만족하더라. 신경영은 그 반도체 AMD 여자 CEO 되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혁신적인 CEO 뭐 이런 게 신경영이 되겠죠. 예전에 뭐 축음기, 카메라, 전구, 자동차, 비행기, 라디오, 냉장고, PC, TV, 팩스, 인터넷, 휴대폰. 앞으로는 뭐 전기차, 그다음 뭐 빅데이터, 뭐 데이터 센터, 뭐 그런 쪽이 되겠죠. 신제품은 개인 투자자의 95%는 신고가의 주식을 사지 않는다. 주가가 너무 높아서 위험해 보이는 주식은 더 오르고, 주가가 아주 싸 보이는데 막상 사면 더 떨어진다. 강세장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신고가를, 여기서 말하는 건 보통 52주 신고가죠. 1년치 기록하는 종목은 향후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수 지점에서 모양을 형성한 후 5에서 10% 상승하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분은 딱 정해진 원칙에 맞는 매수 지점이 있는데, 이 매수 지점에서 7, 8%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매이기 때문에 딱 그 타이밍 아니면 사면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간 많고 나는 뭐 한 최소 10년 본다 하면 이거는 큰 의미는 없겠죠. 근데 이분 원칙대로, 이 책에서 알려주는 원칙대로면 딱 정해진 그 정확한 매수 시점 이후에 이 정도 오르면 바로 사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한 모양을 만든 후 거래량을 수반하며 신고가 근접 혹은 돌파했을 때 매수한다. 이게 사실 신고가 막 찍고 이러면 늦었다. 뭐 차트 보고 저가 딱 찍으면서 저때 저가일 때 살 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신고가 찍고 더 간다는 겁니다. 수요 공급, 발행 주식이 적으면 큰 수익이 가능하다. 요즘 큰 펀드들은 큰 기업을 살 수밖에 없다. 웬만한 큰 펀드 중에 삼성전자 안 산 펀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잡주를 붙들고 수익을 발휘하는 것보다 웬만한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창조적인 기업과 정신이 없거나 새 제품이 없으면 2, 3년 안에 회사 매출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 공룡 기업 같은 경우는 신제품 매출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수 있다. 자사주를 5에서 10% 매입하면 매우 긍정적이다. 전환사채 12 뭐 이렇게 재무제표 보면 나오거든요.
전환사채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보통주로 전환돼서 주당 순이익이 희석될 수 있다. 주가 하락 시 거래량이 마르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도주만 사라. 업종 내 최고 두세 개 종목 중에서만 매수해라. 1위 기업이란 요렇게 좋은 회사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은 고기를 먹고 두 번째 시작한 사람은 껍데기를 가질 것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시작하라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52주 신고가 찍고 이러면 쉽게 이 클릭이 안 되는데 한 발짝이라도 빨리 사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제일 떨어지는 종목을 먼저 팔아라. 정리할 때는 아까 말했지만 RS 강도 80에서 90. RS 강도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 상대 강도, 상대 주가로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PC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수익률 대비 해당 종목의 수익률 그걸로 대체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주식시장 전반이 조정을 받아 하락세로 접어들면 새로운 주도주 찾기가 쉬워진다. 하락률이 가장 작은 성장주가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장주가 아니고 성장주. 하락세가 끝났을 때 가장 먼저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거의 주도주이다. 애가 탈 정도로 이것도 어떠네요. 싸 보여지는 주식이라도 소외주는 절대로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상한 종목에 손대지 말라는 거죠. 자, 기관 투자자의 뒷받침. 최소 20개 이상의 기관이 보유해야 한다. 그 뛰어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적어도 한두 명은 보유해야 한다. 탁월한 기관 투자자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해당 종목의 기관 투자자가 늘어나느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번 분기에 그 좀 유명한 펀드에서 이 종목을 또 새로 편입했다더라 하면은 좀 주목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주도주는 기관 투자자 매물이 70%에 달하기도 한다. 이런 종목은 완전 미칠 듯이 막 올라가죠. 설마 하는데 막 더 올라가고 하는 종목들 보면 이렇게 기관이 몰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기관이 과다 보유한 매물은 반대로 악재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도 있다. 시장의 방향. 시장의 방향 주요 지수 서너 개 지수와 거래량을 체크해라. 미국 같으면 지금 장이 좋은 장이냐 나쁜 장이냐 다우, 나스닥, S&P 50 뭐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묶어서 같이 올라가느냐 같이 떨어지느냐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약세장이 끝나는 시점은 여전히 경기가 안 좋을 때이다. 뉴스에 막 요즘 경기 안 좋다 하는데 그때가 이제 강세장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주요 경기 지수에 선행하여 움직이지 절대로 후행하거나 동행하지 않는다. 철도 장비, 기계 장비 등 자본재 업종은 경기 사이클에 가장 늦게 움직인다. 시장이 약세일 때는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인다. 아침에 오르고 오후에 떨어지고 주초에 오르고 주말에 떨어지고 약세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떨어지지만 강세장이 와도 일부분만 회복된다. 떨어진 건 무조건 오른다는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유한 주식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팔아라. 주요 지수가 내리막을 걸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S&P 미국 같으면 나스닥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막 몇 프로씩 떨어지고 하면 현금화도 필요하다.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량 증가는 정점에서의 매물 출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이제 꼭지다 생각하고 막 팔아 제끼는데 또 그때 더 오를 거라고 막 사는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보통 4, 5주간 출회되고 그 중에서 특히 3에서 5일 동안 매도가 집중된다.
최후의 정점은 여러 달 상승하던 종목이 갑자기 2, 3주간 오히려 더 급등할 때이다. 나이 먹은 개까지 짖기 시작하면 상투이다. 이거는 뭐 연세 많은 분들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 이런 표현이 있는가 봐요. 이런 속담이. 실적이 좋지 않은 저가주까지 막 이게 왜 오르지 싶은데 막 오른다 하면 상투이다. 강세장의 처음 2년간의 수익률이 제일 좋다. 약세장의 종료는 보통 금리 인하 행진이 종료될 때이고, 약세장이 시작되는 때는 재할인율 뭐 비슷한 의미죠. 이 연속 3회 이상 인상될 때이다. 방어주가 강세이면 약세장이 머지 않았다는 의미다. 딴 거 다 떨어진데 뭐 KTNG 뭐 이런 거 뭐 한전 이런 게 막 강세를 띈다 하면 이제 끝물이구나. 자, 손절매는 언제 하느냐? 3대1 비율을 유지하는데 무슨 말이냐? 수익이 만약에 20에서 25, 이번은 이제 20에서 25%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하고, 그러면 손절매는 그거의 3분의 1, 한 7에서 8%. 이제 약세장에서는 조금 수익 목표와 손절매를 숫자를 좀 낮추게 됩니다. 주식 성공의 제1의 비결은 틀렸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한참 오른 주식은 요 손절매 퍼센트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올랐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자, 손절매는 보험이다. 두려워해야 할 때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가져야 할 때 두려워한다. 매수할 때 이거 내가 몇 퍼센트 먹고 나와야지라는 가격을 적어 놔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파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 손절매 내지는 주식을 언제 팔고, 수익 난 주식을 언제 팔고,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자, 한번 봅시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이제 탐욕, 욕심 때문에 딱 팔아야 할 때 못 팔고 갖고 있다가 손해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절대로 바닥에서 나는 주식을 산 적이 없고 항상 너무 일찍 팔았다. 그래도 부자가 됐다. 1주에서 3주 안에 너무 일찍 한 20% 오르면, 아까 목표가 20%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자는 거죠. 최소 8주는 보유해 본다고 합니다. 큰 손들은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문제가, 스크래치가 생기기 전에 판다. 이거 되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뭐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 많을 거예요. 되게 잘 나가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한 2-5분기 지나니까 실제로 손익계산서에 문제가 생기더라. 많은 주식이 순익 증가율이 100%, 애널리스트 분석이 좋을 때 천장을 찍는다. 절대로 애널리스트들이 잘 나가고 있는 주식의 부정적인 레포트는 절대로 안 냅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레포트는 그렇다고 뭐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숫자 팩트만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좋게 쓰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디스했다. 그러면 다음엔 회사에서 정보를 안 주겠죠.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내게 성공적이었던 주식은 대부분 오를 때 팔았다. 최후의 정점 신호, 여러 다른 신호들, 몇 달간 상승을 하다가 1, 2주 동안 더 빠르게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며 상승하더라. 이건 이상하다. 장기간 상승 후 추가 상승 없이 상승은 없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난다. 이것도 미심쩍다. 오랫동안 상승했는데 오히려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더라.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일 평균선보다 70에서 80% 이상 올랐을 때, 근데 이 멘트를 해놓고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이런 주식을 본 적이 없다.
적은 거래량으로 신고가를 달성하더라. 거래량 수반되면서 올라야 됩니다. 종가가 저가에 근접하는 날이 연속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아침에 오르고 저녁에 더 떨어지고 다음 날도 아침에 오르고 저녁에 더 떨어지고 이런 주식은 힘이 없는 주식이죠. 같은 업종에서 홀로 강세인 경우 이런 경우는 잘 없죠. 뭐 화장품 업종 하면 다 올라버리고 IT 하면 다 오르는데 화장품 다 떨어지는데 뭐 한 30%씩 떨어졌는데 한 종목만 계속 오르더라. 그런 경우는 뭐 턴어라운드 주식이나 그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길었는데 나중에 책 한번 읽어보시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